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80년생인데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백수 20년 차 어떡하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어제 올랐죠, 어제.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났습니다. 예. 일단 조회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목이 굉장히 센세이션하죠. 80년생인 나이가 47, 한국 나이 47인데 일을 안 하고 있다. 끔찍하다. 거기다가 20년째 일을 안 하고 있다. 1년도 아니고 20년. 와.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이게 조회수가 7천 나왔습니다. 조회수가 7천 나왔고, 좋아요가 150명, 싫어요가 1입니다. 1은 이분이 누르셨나? 누구나 백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백수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장기 백수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기간 1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네. 한 6개월까지는요, 그냥 뭐 또 여행 가고 막 게임하고 놀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도 필요해. 어떻게 일만 하고 삽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1년 넘어가면 안 돼. 그때 가서는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예. 여러분 주변에도 한 몇 년간 일 안 한 사람이 있을 거야. 친구나 지인 중에. 그러면 만나면 뭔가 약간 좀 나사가 빠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거죠. 사람이 돈을 안 벌면 일단 사회성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우리 사회성이 왜 생길까? 사회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부딪히면 생기는 거죠. 맞죠? 보통 이제 뭐 위계질서 같은 것들. 보통 회사 들어가면 사수 있고 고참 있고 뭐 상사 있잖아. 동료 있고요. 그런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소통하는 거, 윗사람 대접하는 거, 아랫사람 다루는 거 배우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성이죠. 근데 보통 백수가 되면 그런 일이 1도 없잖아. 내가 윗사람을 잘 볼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인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다 사회성이 박살나요. 네, 박살나. 아무리 뭐 명문대 나왔다, 스카이 나왔다 해도 1년 동안 넘으면 박살납니다. 인간이라는 게. 사회성만 박살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백수가 되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일단 돈을 안 보니까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보통 백수 오래 되면 일단 뭐 남친 여친 있으면 일단 헤어집니다. 보통 차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데 1년 동안 노는 사람을 옆에 지켜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거 뭐 차여도 할 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보통 백수가 된 백수 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뭐 만났다 여친한테 차인다거나 이런 경우 더 있죠. 그러면 상처가 배가 되죠, 이게. 예. 그 충격 때문에 막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백수가 되면. 일단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사람들과의 만남도 좀 적게 가집니다. 왜냐 만나면 돈 들잖아, 이게. 백수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돈이 없어요, 이게. 돈을 못 버니까. 그 부모님하고도 얘기를 안 해. 그럼 자꾸 자기만의 세계에서 갇혀 사는 거죠. 그럼 이제 집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맨날 유튜브 쇼츠 보고 뭐 DC 인사이드나 이제 뭐 이상한 사이트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계속 소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만 요새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람을 안 만나다 보니까 뭔가 이제 티키타카가 안 됩니다. 예, 대화 능력, 말하는 능력, 이해 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져요. 예, 사람과 자주 대화하고 소통을 해야 느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사람을 대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박살나요.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져. 1년 동안 이제 폐인 생활하면 보통 몸이 안 좋아져요. 왜냐, 그 폐인 생활한다는 게 뭐 쉬면서 이제 뭐 건강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이 백수가 길어지면 게을러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낮과 밤이 바뀐 생활하고 밥 제때 안 챙겨 먹고 운동 안 하고 활동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살로 가고 보통 백수 기간 길어지면 다 살로 갑니다. 살찐 사람들 많이 있어. 왜냐? 일단 밖에 나가면 이제 귀찮고 누가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뭐 굳이 내가 힘들게 뭐 운동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맨날 집에서 인스턴트나 이제 뭐 배달 음식 같은 거 먹다 보니까 활동량 없던 다 살로 가죠 이게. 그래서 외모가 많이 변해요. 예. 왜 그 장기 백수분들 있잖아요. 그 희귀 생활 하시는 분들. 그 운동회 외톨이 분들 보면 대부분 좀 살이 많이 쪄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희귀 생활하기 전까지 굉장히 말랐는데 거기서 이제 활동 안 하고 맨날 라면이나 뭐 콜라, 뭐 술,
배달 음식 이런 거 먹다 보니까 거기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예. 밖에 나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 살로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전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만두고 나서 기간이 1년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로. 위험합니다. 근데 이분은 20년. 보통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백수가 된 적 있잖아. 그러면 한 2달 지나가면 지겹지 않습니까? 이 노는 거 지겹다. 이제 좀 그만 좀 쉬고 싶다. 뭐라도 하고 싶은데 이 생각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20년 동안 놀고 있는 거지? 근데 제가 보니까 보통 장기 백승들 보면 제가 그동안 사연 이제 진행했던 것도 보면 대부분 보면 이제 경계선 진행장애나 아니면 좀 자폐 이런 거 있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예. 요즘에 대한민국에 이제 그 경계선 진행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어떤 고충이 많잖아요. 제 방송에 몇 분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분들 상담했었고. 겉보기 멀쩡해요. 근데 이제 사람 말귀를 알아먹는다거나 어떤 머리 쓰고 이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일반 사람과 차이가 극명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도 잘 안 되고 취업되는데 이제 일을 너무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며칠 못하고 잘리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돼요. 이분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해요. 보통 저렇게 오랜 동안 논 케이스 보면 일반 사람도 있겠지. 일반 사람 잘 없어요, 이게. 아니면 어릴 때 뭔가 학대를 당했다거나 뭐 폭력이 어떤 그런 상처가 있다거나 뭐 그런 케이스 있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20년 동안 놀고 있지? 제가 저분하고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대화를 안 해요, 이게. 저분이 어젠가 그 아랫게 들어왔었는데 제가 이분하고 좀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네. 어제 아랫게였구나. 이틀 전이니까. 이분하고 좀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아니 어떻게 하다가 뭐 그렇게 됐습니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대화를 안 해. 아마 내가 보니까 방송은 보고 있는 것 같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화를 하면 내가 상처 입을까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속내를 턴다는 게 쉽지가 않죠, 이게. 백수이시면 저 어떡하죠? 사실 답이 없습니다, 이게. 나도 솔직히 저 시기에 답을 못 주겠어요. 생각해봐, 여러분. 젊을 때 일하고 나서 갑자기 직장 그만둬도 까마득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80년생이면 직장 다니다가 보통 이제, 뭐, 권고사지, 희망퇴직 말라고 그 시기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저 나이 때 희망퇴직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80년생이면. 딱 저 나이 때 희망퇴직하기 딱 좋은 나이 때다 보니까. 또 열심히 일해도 그만두고 나면 막막하거든요, 이게. 열심히 직장 다니고 해도. 보통 80년생이면 직장생활 못해도 18년에서 20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직장 다니는데 불안해. 나가서 뭐 하지? 결혼했으면, 애들 아직 학생인데, 그만두고 나서 어떡하냐. 나가면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이런 걱정한단 말이야.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근데 20년 동안 직장 안 다녔어. 그럼 저 사람이 할 줄 아는 것도 딱히 없을 것이고,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 취업은 내가 봤을 때 많이 힘들 것 같아. 왜냐하면, 보통 나이 먹은 사람 취업하려면 보통 이제 현장일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경력에 잘증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경력 잘증도 없을 것이고, 아마 저런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들 말을 하고 대화하는 것도 많이 서툴 것이고, 그러면 힘들다고 봐야겠죠. 보통 전 나이 때 갈 수 있는 공장, 아웃소싱이나 아니면 이제 시설 관리 경비인데, 여기 경비도 있잖아요. 아무나 뽑습니다. 경비 뭐 팔다리 멀쩡하면 다 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경비도 경력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면접 볼 때 이게 있어야 돼. 면접 볼 때 있잖아요. 붙을 사람 안 붙을 사람 티가 납니다. 경비가 특별한 스펙이 없어도 되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외모가 정리가 돼야 돼요. 저런 사람이 외모가 정리되겠습니까? 아마 이 시간 동안 놀았으면 아마 운동도 안 했을 것이고 그럼 배만 나왔을 거 아니야. 옷도 없을 거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경비 면접 보려면 일단 깔끔한 정장이 있죠. 최대한 깔끔한 정장 깔끔하게 면도랑 이렇게 다 해가지고 새치 있으면 다 염색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깔끔하게 가야 돼. 그리고 걸을 때도 이제 자신감이 걸어야 되고 말할 때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웬만하면 붙습니다. 왜냐 제가 보안업 출신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전 다 붙었으니까. 예. 경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대화가 잘 통해야 되고 신체적 문제가 없어야 되고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해야 돼. 왜냐면 경비가 대부분 보고거든요. 보고 어떤 일 있으면 있잖아요. 서류 적어서 보고를 해야 돼. 약간 군대랑 비슷해요. 여러분. 군대 위병소 근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누가 들어왔다고 하면 몇 시에 누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 다 전화를 해야 되고, 전화통화 이런 거 많이 해야 됩니다. 경비리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만 지키면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만약에 공장 경비하면 하루에 내방하는 사람 4,500명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인사하고 공장 직원들 막 뭔 일 있으면 보안실 전화 오면 전화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럼 바로 전화해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공장에 전화 오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100통씩 옵니다, 이게. 안 올 것 같죠? 내선 전화가 두세 개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가면 왜 중대장 뭐 차장 번호, 뭐 아니 전화번호, 아니면 뭐 대대장 전화번호, 연대장 전화번호, 여단장 전화번호 다 알잖아. 똑같아요, 여러분. 경비도. 예. 공장장 내선번호, 본부장 내선번호, 상무님 내선번호, 이사님 내선번호, 예. 생산 부장님 내선번호, 노조위원장 내선번호 다 있어요, 여러분. 빽빽해, 이거. 그럼 딱 전화 오면, 예, 보안실 누구누구입니다. 아, 예. 아, 예. 아, 누구누구요? 아, 예. 아, 그쪽으로 많이 오면, 예, 저희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듣고, 메모하고, 오면, 예, 들어오잖아. 그러면, 혹시, 그, 누구 만나뵈러 오셨습니까? 아, 그럼 잠깐만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 손 딱 돌려가지고, 예, 여기 보안실입니다. 그, 위원장님 만나러 오셨다고 하는데, 성함이 누구누구랍니다. 아, 예. 그럼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아무나 다 보내주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절차 다 거치고요. 이게 말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약간 눈썹이 없어 못합니다, 여러분. 보안이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머리만 있으면 다 해. 근데 어느 정도 약간 말재주도 있어야 되고 인기문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멘탈도 강해야 돼. 왜냐하면 갑질 같은 것도 많이 당하기 때문에 표정 관리 잘해야 되고 쓸데없는 말하면 안 되고. 근데 저렇게 20년 동안 이제 놀았으면 사실 힘들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분들 진짜 있는지 몰랐어요. 알바라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을 텐데. 지방은 중소기업이지만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구하는 업체들 많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웃기게 뭐냐 하면, 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이 좋아 쓰는 거예요. 팩폭할게요, 여러분. 이 댓글 적은 사람도 제가 보니까, 확실히 아는 게 아닌데, 여러분. 중소기업이 사람 없어 외국 사람 쓰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 쓸 수 있지만 외국 사람 쓰는 공장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이거 소신 발언할게. 여러분, 더 이상 한국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외국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 뽑을 수 있어.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어차피 한국 사람 써가지고 고지 섞는 것보다 그냥 열심히 하려고 외국 사람 쓰는 게 백배천배 낫습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오히려 외국 사람도 더 원해요, 여러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왜냐, 한국 사람들 까탈스럽고 멘탈 약하고 욕먹는 거 싫어하고 열심히 안 하고 오래 할 생각 없고 그런 사람 수도 빽빽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외국 사람들 한번 들어오면 계속 참고 일한단 말이야. 비자 끝나기 전까지는. 정말 그지같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구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은 지원자 많아. 근데 어차피 한국 사람 쓰는 것보다 외국 친구 쓰는 게 더 낫다는 거 알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 사람 더 뽑아 쓰려고 할 겁니다. 장난컨대. 예. 저 사람들도 한국 사람 쓰려면 쓸 수 있겠죠. 근데 왜 안 쓰냐면 워낙에 한국 사람들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뭐 문제 있으면 노동청 신고한다고 하고 자꾸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고 근데 해주는 거 별로 없어. 아니 여러분 중소기업 지원해보세요. 옛날처럼 그냥 무조건 뭐 받아준 데 있는지. 이미 외국 사람들 많이 써가지고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중소기업은 지방일수록 외국 사람들 더 많이 써. 오히려 고용주가 더 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들죠. 아니 왜 피부색도 다르고 그 말도 못 알아먹는 외국 사람 쓰려고 하냐. 아, 한국 사람 있는데 아니 같은 민족이 한국 사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본인 생각이죠. 고용주들은 생각이 달라요. 고용주들은 오히려 그냥 외국 사람 쓰는 게 더 낫다. 한국에서 써봤자 씨 맨날 가리고 따지고 재기나고 걸핏하면 노노트 신고하고 지긋지긋하다. 어? 차라리 한국말 좀 잘 안 통해도 그래도 기본이 의사소통 가능하고 성실하고 딱히 뭐 싹둑 놀아치도 않고 그런 친구 쓰는 게 더 낫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미 외국 사람 뽑아서 쓰는 공장이 너무 많아 이게. 옛날 같으면 뭐 외국 사람 이렇게 많이 안 쓸 때는 한국 사람 어떻게 뭐
어르고 달래가 썼겠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오히려 고용질이 외국 사람들 있으면 한국 사람 쓸 외국 사람 쓰려고 우리 외국 사람 쓰려고 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이미 외국 사람들 쓰는 것에 많이 익혀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좀 어설펐는데 지금은 외국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되고 이제 많이 이렇게 맞춰보니까 크게 문제 없으니까 웬만하면 외국 사람 쓰려고 하는 공장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중소기업도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옛날과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 먹고 딱히 하는 게 없으면 누가 인맥을 넣어주는 게 아니면 힘들 겁니다. 누가 이제 뭐 삼촌이나 가족 지인이 공장 운영하는데 거기 백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면 사실상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저렇게 되면 안 돼. 나이 먹고 뭐 돈도 없는데 백수만 20명이다. 저렇게 되면 안 됩니다. 뭐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일을 해야 돼.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